안녕하세요. 메가랜드 주간 평가 제4회 우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수에다 많이 치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 배워간다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사회 우리가 지금 메가랜드 평가 해설 강의인데요.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대리 제도부터 쭉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어떤 게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 대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 대리인이 수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인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까? 공동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 각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외가 공동 대리가 되는데요. 공동 대리가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혹시 각자 대리냐 공동 대리냐 할 때 요게 바뀌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원칙은 공동이다, 예외로 각자다. 그럼 X가 돼요. 그 지문 잘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이 미리 허락을 했다. 미리 허락을 할 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모두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대리권의 제한 중에 하나인데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본인이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다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다툼 없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거. 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등기 신청. 등기 신청 행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 원칙은 금지지만 예외로 가능하다. 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라고 되어 있죠. 기한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없는 채무는 본인이 허락이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여금이다라고 되어 있죠. 대여금이라는 건 빌려준 돈이잖아요. 대여금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일부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특별수권이 있어야 돼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지 대리권 범위 안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수권이 있어야 된다. 옳은 정답이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합니다. 5번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요. 부동산 입찰입니다. 경매잖아요. 경매는 쌍방을 대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매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10원만 높이 써도 그 사람이 낙찰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돼서 입찰 행위를 했다면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 물건을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쌍방 대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요. 3번이.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우리가 대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파산자가 좀 들어오고요. 성년 후견 개시에도 의무 대리인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잖아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는데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자,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거나 대리인이 뭡니까? 파산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성파 그 다음에 종료하고 철회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산자나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다면 대리권은 소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은 뭐냐면 지금 대리 행위를 하다가 파산을 당하거나 대리 행위를 하다가 성년 후견 개시를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파산자이거나 처음부터 성년 후견 개시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무 대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본인 자체가 본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아서 대리 행위를 시켰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산자가 아닙니다. 파산자가 아닌 사람을 선임해가지고 대리 행위를 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본인에겐 되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대리권 소멸 사유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는 소멸 사유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을 선임해서 대리 행위를 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때는 소멸 사유가 돼요. 그래서 정확히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네요. 자,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결정. 자,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대리권 소멸 사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가장 대표적인 게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거나 또는 본인이 파산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이 한정 후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대리인이 받았다 그러면 소멸 사유겠죠. 네, 본인은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자,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종료라고 돼 있어요. 이 철회 종료는 의무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철회라는 게 뭐예요? 수권행위를 철회한다. 근데 법정 대리에서는 수권행위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종료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다 종료가 됐다. 계약이 종료가 됐다. 그러면 소멸 사유가 되는데요. 이 종료 철회는 의무 대리권의 소멸 사유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와 의무 대리권의 공통 소멸 사유는 사사성파,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에 대해서만 공통 소멸 사유가 됩니다. 요건 의무 대리권의 소멸 사유죠.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요. 4번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권 대리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 4번도 별 표시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라고. 자,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네요. 자,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안 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자신의 행위로 본다. 두 번째, 착오로 취소가 안 돼요. 세 번째는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할 수가 있을 수 있죠. 상할 수가 있다면 본인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착오로 취소하지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가 정답이 되는데요. 1번 지문하고 4번 지문 정도는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유념을 하시라고.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대리권 소멸 사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그랬는데, 자, 여기 본인의 사망, 자, 대리인의 사망 나왔죠? 요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을 개시받았다, 대리인이 파산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 소멸 사유죠.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하고 본인의 파산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다라고 하는 거 있죠. 한정입니다. 한정. 이건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성파 종료 철회 이렇게 조심을 해야 돼요. 대리권 소멸 사유도 문제가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번에 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러면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병이 된 거예요. 그럼 본인이 누군지 대리인이 누군지 정확히 구별해 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갑에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병이 상대방이 을을 강박했어요.
그럼 사기 강박을 누가 당한 거예요? 요 병이란 사람이 이렇게 당했네요. 그럼 사기 강박은 대리인이 당한 거죠? 그럼 우리가 요것은 대리행위, 하자를 물어보네요.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네, 대리인이 기준이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그래서 당연히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 강박을 본인 갑이 받았다면 취소가 안 돼요. 근데 을이 받은 거죠? 을이 대리인이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을이 자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한 갑이 본인이죠.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자 갑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다? 요게 기준이게 되기 때문에 자 을이 병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누가 누구를 사기를 당한 거죠? 요 대리인이 요렇게 사기친 거예요. 요거 상대방이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취소권자는 당연히 누가 돼요?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병은 언제든지 여기 갑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병은 여기다 써도 됩니다. 뭐라고 써도 돼요? 언제든지 여기다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대리인 요건 좀 조심하세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칭했다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4번. 갑의 지시라는 글자 보이죠? 지시. 자, 을이 하자에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면 당연히 뭡니까? 이 하자 존재 여부는 갑을 기준해서 판단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대리 행위 하자는 자 원칙적으로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이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가 있냐면 대리하자 중에서 본인의 지시가 나왔어요. 지시.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공정에서 공박 기억나요? 공박? 요 지시나 공박은 전부 다 갑. 즉, 본인이죠, 본인이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기준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지시가 이루어졌다. 요거 포인트예요. 지시가 이루어져서 지시에 의해서 대리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면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본인은 그 하자가 있음을 알고 지시한 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담보 책임 나중에 가면 물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돼요. 자, 매매에서 불공정 법률행위로 인한 판단할 때 궁박, 경솔, 무경험 나오네. 요건 을을 기준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죠. 자, 궁박은 누가 기준이죠? 갑을 기준하고 그 다음에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가요? 을이 기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 5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중 현명주의에 관한 겁니다. 현명이고 틀린 거라고 되어 있네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 현명이라는 건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법률 효과가 뭐예요? 효과는 이익이 됐든 플러스 뭐예요? 불이익이든 상관없어요. 이익과 불이익을 모두 기속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자, 이익만을 위해서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옳은 정답이죠. 자,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명을 하지 않으면 자,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첫 번째. 두 번째,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세 번째, 상할 수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지속된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약서 등입니다.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했네요. 그럼 본인의 이름을 기재했다는 건 뭐예요? 본인의 이름을 기재했다는 건 요건 현명으로 봐요.
현명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현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명의 방법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기재할 수도 있고 위임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서에 이것처럼 본인의 이름만 기재해도 효과는 본인에 귀속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을 때는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알았을 때에도 대리인 알았을 때에도 그 행위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X가 됐네요. 요건 누구라고 해야 되죠? 본인.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할수예요. 상할수. 그죠? 상할수가 되면 요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돼요. 상할수가 되면 상할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여기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정답은 4번. 왜? 요건 상할수가 되면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니까 본인에게 넘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위임장을 제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이건 현명이 된 걸로 봐버리세요. 그냥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당연히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임장 자체가 현명으로 보는 거죠. 현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현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이 5번 지문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위임장이라든지 아까 누구죠? 여기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그래서 요 답은 4번인데요.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현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판례들이니까 3번, 5번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6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6번에 가니까 자, 갑의 대리인 을과 병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 대리인, 병이 상대방, 자, 을이 대리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데요. 항상 갑, 을, 병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횡령이다라는 말 보이죠? 우리 대리 파트에서 횡령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대리권 남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다라고 해요. 그럼 대리권 남용이라는 건 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 거죠. 원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를 위해서 했다면 이건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럼 대리권 남용이 됐다면 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107조 1항을 유추 적용한다. 107조가 뭐죠? 비진의 의사표시.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 했냐면 표시한 대로 유효가 돼요. 그 유효가 된다는 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상할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횡령할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얘는 무효가 돼요. 그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하고 예외를 107조 비진의를 유추 적용하는데 자,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런 원칙은 뭐예요? 유효예요. 유효한 대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얘는요. 요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됩니다. 근데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상할 수가 있어야만 무효가 돼요. 상할 수가 있어야만. 자, 그래서 틀렸고 을이 제한 능력자, 요걸 미성년자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럼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3번에 자, 을이 병을 기망하여 을이 누구요? 대리인이 얘를 기망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취소권자가 누가 돼요? 취소권자는 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은 뭐라고 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갑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언제나 넣으면 돼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중요하지 않아요.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다면 상대방 병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4번에 올라오면 4번에 자, 계약서에 그랬어요.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 적었다. 이건 현명이다 아니다. 이건 현명이 된다. 요거하고 플러스 뭐냐면 아까 위임장. 위임장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건 현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그래서 대리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대리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을이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명을 하지 않았네요. 병이 상대방이죠. 계약 당시 갑임을 알 수 있었다. 요 병이 뭐라고 했어요? 상에 알수가 된 거죠. 그럼 상할수가 되면 당연히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가 돼요. 유효. 그래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옳은 거니까 5번이 정답인데요. 6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6번 문제는 약간 기본보다 약간 수준이 업이 된 형태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7번 문제 한번 넘어와 볼까요? 7번. 자, 우리가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미성년자. 그럼 이 대리인이 뭐야? 미성년자다라고 되어 있죠? 미성년자이더라도 얘는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X예요. 우리 민법 117조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 미성년자이더라도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세 번째,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상할수. 상할수가 됩니다. 상할수가 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성립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었죠? 대리인을 기준해서 판단해야 되지만 그 하자 효과가 뭐예요? 뭐 취소권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러면 이건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없느냐, 그 기준은 대리인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권은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요. 단지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수권을 주면 그때 대리인도 당연히 취소할 수는 있겠죠. 수권이 있다면. 원칙은 취소권 행사는 안 됩니다.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이 기준이지만 그 효과는 당연히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된다. 대리행위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자, 궁박은 누가 기준이죠? 본인을 기준한다. 그래서 궁박은 본인 기준이고요.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이다. 그리고 경무대 이렇게 외워야 돼요.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대리권 남용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횡령할 생각이 있다. 횡령. 그럼 대리권 비진이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유효, 상할 수가 있다면 무효. 이렇게 대리권의 남용은 비진의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복대리 문제입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자입니다. 여기까지 맞네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잖아요. 그런데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를 해야 돼요. 누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해요. 선임은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해요. 근데 현명,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리인 이름으로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는 맞아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다. 근데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대리 선임은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해요. 그래서 이건 대리 행위가 될 수는 없어요. 대리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이무대리다. 맞아요. 이무대리가 선임하든 법정 대리가 선임하든 무조건 대리는요. 이무대리의 복대리는 성질 자체가 이무대리가 됩니다. 4번에 이무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는 복대리, 복인권이라고 하거든요. 요 복인권이 없어요. 복인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선임이 돼요. 그 대신 책임은 져야 돼요. 예를 들면 선임과 감독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선임과 감독 책임은 있다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선임과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원칙이 뭐라고 했죠? 원칙은 복대리를 무제한이에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죠. 이건 자유롭게. 근데 이 책임은 무거워요. 원래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로 부득이하게, 여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됐다. 그때는 선임과 감독 상의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됐다면 이때는 선임과 그 다음에 감독 책임이라고 해서 과실 책임만 져요. 과실 책임만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네요. 그래서 8번 문제는 복대리에 관한 내용이지만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네요. 다 중요한 내용. 그래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9번 한번 와볼까요? 9번. 자, 을은입니다.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행세를 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어요. 이거 틀린 건데요. 지금 이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자, 좀 올려볼게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집이고 부동산이 요건 을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무권입니다. 자, 1번 원칙적으로 갑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맞죠?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갑의 추인권 행사. 추인이란 건 뭐예요? 그 행위를 추후에 인정하겠다. 그럼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인권의 행사는 을에게도 할 수 있고 병에게도 할 수 있다. 여기는 전득자에게도 돼요. 그래서 추인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또 그 다음에 갑이 을의 무권 대리에 알면서 병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했네요. 전부를 수령했다. 그럼 이건 추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추인으로 인정한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여기처럼 전부나 그 다음에 일부를 수령한 경우가 있어요. 전부나 일부를 수령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예 요청, 유예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요건 추인으로 판례가 봐줘요. 근데 추인이 아닌 걸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장기간을 방치하거나 그 다음에 소출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건 추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간 방치 이런 것도 좀 잘 나온 편이거든요.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건 맞는 거죠. 전부 수령했다, 일부를 수령했다. 자, 그 다음에 갑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계약 시 소급 요거 별 표시. 그래서 추인은 원칙이 소급 유효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럼 X가 돼요. 그때부터 그럼 X가 됩니다. 5번에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병이 그 추인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틀린 건데요. 갑이 지금 누구에게요? 을에게 추인을 했어요. 추인을 했는데 지금 상대방 요 병 있잖아요. 얘가 그걸 몰라요. 추인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철회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회할 수 있다. 이건요. 그래서 상대방 요 본인 입장에서 추인권은 상대방한테 행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추인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상대방한테 다이렉트로 추인을 해버리면 상대방 당연히 본인이 추인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회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철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본인이 추인을 했지만 상대방이 그걸 모른다면 철회권을 우선시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 문제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의 미성년자 아들 을입니다. 무권대리겠네요.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훔쳤다. 위조했다. 완전히 표현 대리가 성립될 이유가 없죠. 갑소유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을 제외합니다. 무권대리입니다. 순수한 무권대리. 상대방 병이 상대방이에요.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다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경우 추인을 뭐한 걸로?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거절한 걸로 본다. 요 지문도 옳은 건데 별 표시.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갑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추인 거절하면 이게 뭐죠? 효과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은 채고권, 철회권입니다. 무권대리 을은 병에 대해서 계약에 이행하나 손해배상을 져야 됩니다. 아셨죠? 왜? 얘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권대리인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기본적으로 물으려면 첫 번째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네 번째, 제한 능력.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그럼 확정적 무효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권대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답은 2번이에요. 그 이유는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미성년자란 말 보여요? 미성년자 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성년자 을이라면 당연히 뭡니까?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요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왜?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지는데 미성년자란 걸 문제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에다는 미성년자라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계약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X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유가요. 얘는 미성년자잖아. 원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죠?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병이 매매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네요. 그럼 당연히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악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악의자라면 병은 매매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병은 만약에 채고권을 행사하잖아요. 채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회권은 뭐만 되죠? 철회권은 선의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10번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9번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9번 문제 있잖아요. 요 9번 문제도 지금 무권대리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10번도 우리가 지금 풀었지만 이것도 역시 무권대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좀 정리를 꼭 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자 추인한다는 의사를 을에게 하였으나 병이 이를 알지 못했다. 그럼 병이 모른다면 당연히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모르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이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거절할 수 없다인데 여기가 있다가 나오면 여기는 무조건 틀리고 여기는 맞고요.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됩니다. 10번은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10번은요. 뭐 지금 문제를 내놔도 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꼭 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좀 있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4회 주간평가 대리 파트를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한번 답을 몇 개를 맞고 몇 개 틀렸냐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2월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10월 달이기 때문에 하나씩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